최근 한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땅값이 2,000조 원 올랐다. 그리고 역대 모든 정부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올랐다라는 자료를 발표를 해서 큰 화제가 되고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잘못된 통계다, 잘못된 근거로 산출한 거다라면서 정면으로 반박까지 하고 공개 토론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자세히 들어보기 위해서 그 시민단체분을 모셨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으로 알려져 있는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굉장히 바쁘셨겠어요. 네, 어제 오늘 특히나 많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자분들한테도요. 예. 일단은 그 국토부의 반응이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네. 이거가 뭐라고 해야 되나? 화들짝 놀라서인지 네. 아주 그냥 공세적으로 나왔더라고요. 네, 사실 뭐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이 부동산 통계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는데 사실 예. 지금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별로 예.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예, 무시해온 걸로 거의- 알고 있는데. 예, 대안을 찾지 않고 그랬는데 저희가 예. 지난주에 집값을 발표했을 때 정부의 통계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국토부가 해명 자료를 냈고 예. 그저께 다시 한번 땅값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역대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라는 말을 했으니 국토부로서는 되게 이게 뼈가 아팠고 사실은 이제 강력하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지 않았나. 그거 믿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하나하나씩 좀 네. 짚어보면서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있으니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발표하신 자료는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국토의 네. 땅값 상승세를 분석을 한 네.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예, 저희가 89년에 경실련이 창립을 했고 예, 그 당시 예. 출범하면서부터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죠. 땅값을 그때도 추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땅값이 비싸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발표한 자료 중에 하나가 시계열로 있었고 그 이후에도 경실련이 수차례 땅값 추적을 한 것들을 원래 이번에 좀 더 체계적으로 경실련하면 땅값 전문이잖아요. 보완해서 예. 발표를 했는데 경실련이 조사를 해보니까 79년에 민간이 소유한 토지가 그때 저희 이제 경실련이 추정했던 수치가 325조 원이에요. 325조 원. 79년에 325조 원인데 예. 지금 저희가 다시 이 자료들을 조사해 보니 최근 정부 땅값이 9,500조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이게 9,200조 원 가까이가 상승을 했는데 이 예, 9,500조 원이 국민분들께서는 잘 이제 느낌이 안 오실 거예요. 근데 사실 9,500조는 우리나라 국가 총 생산한 GDP의 5배입니다. 그리고 국민 임금 근로자가 모두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의 650조니까 거의 15배예요. 일단 선진 외국에 비하면 매우 땅값이 비싸다는 거죠. 한 해 예산이 일단 500조 정도 됩니다. 513조. 그렇죠. 예, 예. 그렇죠. 한 해 예산에도 거의 20배 가까운 20배 정도 되는 그런 만큼의 금액이네요. 지금 땅값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어제 발표를 한 거죠. 자, 분석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발표한 거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에 경실련이 조사한 시세 반영률을 적용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예. 사실 공시지가라는 건 정부가 이미 예산을 들여서 전국의 3,300만 필지의 땅값을 이미 다 조사해서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 예. 값을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값을 바로 적용해서 땅값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게 매우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경실련이 지금까지 수차례 땅값 조사를 해왔고 예. 그걸 보면 아파트 용지는 30%입니다. 정부가 올해도 표준지 50만 표준지에 그 시세 반영률이 64.8%라고 밝혔거든요. 예. 근데 경실련이 바로 조사를 했는데 서울 아파트는 33.6%고 경기도는 31.8%입니다. 어떻게 64.8%가 나왔냐. 그리고 재벌 빌딩, 대규모 빌딩이라고 그러죠. 거래된 빌딩의 실거래가와 비교해 보면 43%입니다. 그래서 국토부한테 그 64.8%의 근거를 내놓으면 이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고 싶었는데 국토부는 비공개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를 토대로 그 시세 반영률을 평균으로 계산해 보면 43%가 나왔고 그걸 이제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에 적용하면 9,500조 원이다. 그래서 사실 국토부는 이 공시지가라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종부세, 재산세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막대한 예산을 쓰고 거기 감정평가라는 전문가들도 참여시켜서 이 값들을 산출하는 건데 이 값에 대한 논란이 90년대부터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습니다. 거기다가 정부가 근데 언제 어떤 발표를 했냐면
2005년에 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보유세를 좀 올려야겠다. 당시 정부가. 예. 그래서 공시지가를 올렸다. 시세를 91%까지 올렸다고 발표했어요. 꽤 많이 올렸다고. 당연히 예. 국민들이나 경실련이 봐도 깜짝 놀랐죠. 이게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왔나 해서 그때 경실련이 전국 단위에 130여 개의 필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결과가 42%였어요. 42%. 네, 그때도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했지만 국토부가 해명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다가 이번에 다시 이 논란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죠. 자, 조금만 뭐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 가격하고 좀 차이가 있게 정부가 세금을 매기기 위해 과세를 하기 위해 이 땅이 얼마다라고 매겨놓은 건데 이게 64.8%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다라는 거는 실제는 예를 들면은 뭐 이거를 표준으로 쓰지만 않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익숙하니까 평당 1,000만 원이면은 네. 실제 그 지금 세금을 매기는 그 과표 기준은 평당 648만 원이라는 게 네, 이제 정부의 발표고 그 경실련에서 조사한 거는 그거의 3분의 1 수준이다. 맞습니다. 평당 300만 원이다. 네. 지금 그러니까 한 3배 정도는 더 네. 올려야 된다라는 게 지금 경실련 그렇죠. 주장이신 거죠. 그 이제 네. 법에 보면은 공시지가는 시세의 80%라는 시세의 60%라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공시지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적정한 가격, 즉 시장 가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그렇게 정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시세를 일률적으로 반영한 수치들을 지금까지 수십 년간 발표해 왔다. 저희가 하나 좀 쉽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하나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예. 지금 아, 이제 이런 자료까지 네, 준비해 주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예, 잘 예. 보이실란가 모르겠지만 이게 예. 좀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삼성동에 예, 현대자동차 부지가 10조 5천억 원에 한전으로부터 땅을 사들여서 한때 논란이 그렇죠. 됐습니다. 최고가 땅이라고 했죠. 예. 그때 10조 5천억이었는데 그 당시 정부 공시지가가 1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근데 현대차가 10조 원을 줘서 샀는데 산 땅인데 그게 그- 1조 원밖에 안 예, 됐다고요? 근데 공시지가가? 이때는 거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토지 용도가 105층이 아니라 한전이 사용했을 때 12층 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가요. 근데 예. 거래가 된 이후에도 2조 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거래 이후에 예, 5년이 됐습니다. 5년이 됐고 105층이 확정이 돼서 지금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도 4조, 즉 10조 원의 거래가가 분명히 있는데도 거래가의 40%밖에 반영 안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한전 부지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는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경실련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일부에 국한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하세요. 근데 예. 사실 그거를 저희는 말이 안 되는 게 공시지가는 공평과세의 기준입니다. 뿌리라고 저희가 얘기할 정도예요. 예. 어떤 필지는 60%가 하면 되고 어떤 필지는 90%, 어떤 필지는 30%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핵심적인 비싼 땅의 부지가 낮다라면 그러면 시골에 전혀 그런 투기적인 것들이 없는 부지를 그럼 100% 반영한다는 얘기냐? 그럼 매우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그렇게 계산한 게 아니라면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해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2년 동안 상승액이 역대 정권 네. 최고다라고 네. 했는데 이게 좀 감이 잘 안 오는 네.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9년에도 물론 이제 그 당시까지 정확성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 당시 저희 쪽에서 경실련이 325조 원으로 해서 지금 9,500조라면 40년간을 봤을 때 9,200조가 뛰었는데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왜냐하면 중간 지점에 뭐가 있었냐면 IMF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대거 규제가 풀렸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규제 풀린 정책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습니다. 99년에. 예. 그 해를 기점으로 어떻게 좀 20년과 20년이 나눠지는데 예. 20년 이후에 땅값이 훨씬 많이 상승했다. 그리고 그 20년 이후에 땅값 상승한 걸 정권별로 봤더니 문재인 정부에서 2,000조 원, 또 노무현 정부에서 3,100조 원. 예. 그 앞서 김대중 정부에서 1,100조,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가 조금 하락한 걸로 박근혜 정부도 많이 뛰었죠. 이렇게 나타나는데 노무현 정부는 5년을 한 거고 예. 문재인 정부는 지금 2년을 평가하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지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저희가 이 그러면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3,100조 원 정도 올랐고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2,000조 원이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이 추세로 간다라면 그렇죠. 5,000조 원이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정책을 한다면 다시 또 이 집값은 하락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경실련의 분석 결과 어쨌든 국토부는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실련의 분석 결과를 보면은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많이 뛰었어요. 나름 집값 잡겠다고 계속 대책 내놓고 그런 정부인데 왜 이렇게 거기서 많이 올랐을까요? 매우 안타깝기도 하고 매우 화가 납니다. 그만큼 기대한 정부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부동산 문제 자신 있다. 역대 정부처럼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 지금 집값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면서 집값을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 결과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가 문재인 정부 이후에 아파트값 상승 추이도 좀 조사를 해봤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아주 많이 올랐고 그거를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어떤 자료를 보고 있기에 지금 이 상황의 심각성을 자신 있다고 표현하시고 안정화돼 있다고 얘기하시는가. 대통령께서 보고받는 자료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와 다르다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를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양극화되고 있다. 그래서 강남은 오르고 있고 지방은 지금 떨어지고 있고 뭐 서울의 다른 수도권은 마포나 뭐 용산이나 이런 데는 또 많이 오르고 아닌 데는 또 그냥 좀 이게 평범하고. 그래서 이제 절대적으로 서울이 집값이 비싸고 강남이 비싸고 경기도가 비쌉니다. 지방 대도시는 박근혜 정부 때 과열된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하락하지만 전체적으로 집값은 지방이라고 떨어진 게 막 과거처럼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오른 세가 잠깐 거품이 빠지는 추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값은 이명박 정부 때 하락했던 시점에서는 대거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그 원인이 뭐냐. 문재인 정부에서 왜 집값이 올랐냐라고 하면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밝힌 공약 중에 핵심 공약이 50조 원 도시재생 뉴딜입니다. 그 뉴딜로 인해서 강북 구도심에 대한 물리적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집값이 많이 들썩거렸어요. 거기서 끝인 게 아니라 그 강남권에는 4,500, 5천만 원에 가까운 고분양 아파트가 계속 나왔어요. 그 때문에 그 저층 아파트들이 억 단위가 그러니까 10억에 가까운 수준의 집값 상승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또 하나가 나왔던 게 뭐냐면 임대사업자에게 활성화시키던 명분으로 세제 지원, 양도세나 종부세를 깎아줬고 대출을 확대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투기 세력에게 꽃길을 열어줬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 파격적인 조치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 2018년에 집값이 계속 뜁니다. 그래서 다시 나온 게 9.13 대책이었거든요. 그렇죠. 9.13 대책으로 그때 김동연 총리께서는 집값을 잡겠다, 보유세 강화했다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올해 다시 집값이 뛰고 있는 이유는 보유세 받아봤는데 폭탄이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집값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수 언론에서는 지금 뭐 폭탄이 막 했다 그러고 뭐 경제지하고 지금 연일 막 2배 뛰었다 그러면서 뭐 200만 원이 400만 원 됐다 막 이렇게 보도가 나오던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단순히 세액이 증가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문제는 그 옆에 집값이 얼마나 뛰었는지 같이 보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10억 정도 뛰었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집값이 수억에서 10억까지 뛰었는데 보유세가 100만 원 단위로 오른 것이 과연 그 당사자에게 이게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구나, 팔아야겠다. 이러한 시그널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집값이 오르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내적 요인도 있지만은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서 한국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오르기 때문에 한국의 내부의 정책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정말로 그때도 전 세계가 다 집값이 오르면서 오히려 선방했다. 노무현 정부 때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저희는 그 시기만 봐면 그런 표현을 수긍할까 했는데 좀 넓혀보면 국제 정세에 따라서 집값이 항상 우리 움직이는 주기에 맞물려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특히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집값이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 글로벌 그 금융위기를 얘기하시거든요. 2008년에 사실 2008년에 휘청했습니다. 아파트값이 휘청했는데 바로 반등했습니다. 바로 다시 정상 지점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심리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했고 그 이후에 다시 하락한 거예요. 그 하락한 지점에 뭐가 있었냐면 노무현 정부 말에 시행했던 분양가 상한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안타까운 게 분양가 상한제를 만들었지만 하나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정권으로 미뤘거든요. 그 시행한 효과가 이명박 정부에서 나타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거기에 또 강제 수용한 신도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가 중심으로 강남 서초의 900만 원대 아파트, 건물만 분양한 500만 원대 아파트. 공공이 해야 할 역할, 어떤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해주는 정책들이 그때는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지금 고발을 하시겠다라는데 뭐에 대한 직무유기인가요? 저희 오늘 고발했습니다. 고발했어요. 오늘 고발하고 왔는데요.
부동산 공시가격이라는 것이 공평과세의 기준이고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 그렇죠. 정부는 참여정부 때 공시가격 제도를 원래는 공시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 과세였습니다. 근데 참여정부 때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해서 집에 대해서만 공시가격이라는 제도를 새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토지는 토지대로 조사하고 주택만 또 주택을 또 조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파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데 그 과세 반영률이 70%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에 대해서만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되고 빌딩 부지, 토지, 상업 업무용지 여기는 지금도 공시지가 체제로 과세가 되고 있는 이런 이중 구조거든요. 한마디로 땅 부자들이 아직도 제대로 세금을 못 내고 있다. 그렇죠. 안 땅 내고 부자들은 30~40%대 특히 법인들이 땅 부자들이 이렇게 지금 세금 특혜를 1, 2년도 아니고 15년간 누려왔는데 이거는 정상화를 아직 안 하고 조작이나 있다. 저희가 이런 조작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방치했다라는 건 어떠한 그 유착관계가 있지 않는 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관련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관계자들에 대해서 또 조사평가한 전문가에 대해서 심의한 전문위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에서는 어쨌든 국토부에서는 공개 토론하자 지금 경실련 조사 이거 근거 없고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저희는 공개 토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자료는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저희들의 표본 조사를 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정작 국토부는 공개 토론회를 하자고 했지만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연락이 오지 않고 연락은 안 오고 언론한테만 언론 브리핑만 하셨는데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을 주실 때는 반드시 64.8%에 대한 근거도 이번에 공개하겠다라는 게 반드시 같이 돼야지만 공개 토론의 의미가 있고 국민들도 이 내용을 속 시원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그래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에 대한 그 차이가 이제 그 정부는 64.8%, 경실련은 30 몇 %였죠? 저희는 어제 땅값 할 땐 43%고요. 43%. 그 정도. 그래서 저희끼리 샘플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저희 지인들 중에 땅 있는 분은 거의 없긴 한데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저 자료가 준비가 돼 있나요? 땅값. 자료는 준비는 안 돼 있고요. 저희가 한번 말씀만 드릴게요. 2012년 당시에 매입을 했는데 당시 공시지가는 평당 29,000원인데 실거래가는 10만 원에서 한 30% 정도. 그리고 논산에 2019년에 매입을 했는데 1제곱미터당 11,000원의 공시지가였는데 실거래가는 25,000원. 이것도 한 절반 정도. 울산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6만 원 정도 됐는데 현 시세로 보니까 실거래가가 55만 원에서 거의 10분의 1, 9분의 1 정도 되네요.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국민들도 이성을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시는데 국토부가 얘기한 게 개별적으로 그럴 뿐이다. 평균은 이거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건 안 되는 말씀이다. 모든 토지에 대해서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공평과세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시면? 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자꾸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강조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 심각성을 알려드려야겠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시장 진단이 되고 그래야 근본 대책이 나오고 그래야 좀 서민들도 청년들도 살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부동산 막 수십 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빌딩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이나 이런 데들에서 좀 공평과세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당연하죠.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한 재벌 토지가 지금 10년 전에 비해서 10억 평이 늘었습니다. 법인들이 10억 평이 얼마인지 땅 투기를 한 건가요? 그러면 기업들이? 당연히 생산 설비 투자하지 않고 땅을 사들였다는 거니까. 근데 그것들이 10억 평이면 서울의 5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저희가 밝혀 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응원을 하고요. 공개 토론하면은 저희가 한번 지켜보고 또 한번 모시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의 김성달 국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